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려고 했는데 또 어제 미국에서 아주 이슈가. 또 시끄러운 소식이 들려가지고 뭐 저 아니어도 뭐 많은 분들이 또 그 해설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전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참 우리 시장 변수가 참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그냥 안도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변수의 탄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전략 꼼꼼히 챙겨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 금요일에 리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중심에 있었더라면 반도체 급락이 아니었을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가 넘게 진짜 골 깊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원체 신고가를 두 종목 모두 다 갈아치우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빅테크 종목들의 급락을 우리가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반도체 쪽의 하방 압력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이제 그런 하방 압력이 반도체 쪽에 좀 많이 작용을 좀 하는 그런 하루였고요. 다만 뭐 반도체가 그렇게 좀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또 다른 쪽에서 해주잖아요.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바이오가 또 반도체 조정을 또 메워주면서 상승을 했고 2차 전지도 이제 계속 좀 추세를 좀 잡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반바지 중심의 뭐 순환매의 어떤 기조는 뭐 지수와 관계없이 현재로서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거래일에는 또 반도체 하방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셀 2000 지수의 상승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자라고 했는데 중소형주 봐야 된다. 예, 중소형주가 선전을 또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좀 아쉬운 하루였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좀 활발한 종목이나 업종의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 자체에 대한 걱정은 뭐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다만 이제 시장 이슈별로 또 이제 어제 주말에 또 우리 또 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또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의 또 피격 소식이 또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은 여전히 좀 순환매의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테마군들도 지금 뭐 중소형주가 요즘에 선전하다 보니까 많이 좀 활발한 모습인데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로봇주가 눈에 띄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나 여행주나 뭐 면세주 아니면 뭐 전력주 등이 상승을 했고 일단 뭐 K푸드나 ESS 뭐 자율주행 쪽이 좀 조정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활발한 어떤 뭐 종목별 그런 흐름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너나 할 것 없이 네. 떨어졌던 금요일이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좋아 외쳐야 되는데 라고 좀 보시는지. 반도체 쪽은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많이 빠져서 사기 좋네라는 느낌을 예. 주긴 충분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반도체는 매운맛이니까 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조금 이제 종목별로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그 반도체 그 지난 급락은 뭐 결국에는 순환매 논리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뭐 다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에 많이 오른 녀석들은 이제 대체로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뚜렷한데 아예 뭐 반도체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요? 뭐 미국에서도 빅테크 어떤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는데 뭐 우리 시장이라고 거기서 비켜갈 수는 없는 저는 그런 논리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물론 반도체도 성장 중긴 합니다만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그런 섹터들의 이제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수급 쏠림이 좀 완화되는 그런 현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질 거다라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많이 오른 이제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래요.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고 모멘텀의 훼손이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동안 이격도가 많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조정이 좀 불가피한. 그러니까 어떤 종목도 조정 없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나 순한 맛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는 비중 확대의 기회라고 당연히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요 그림을 보면서 좀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반바지 새 업종을 제가 한번 이제 합쳐놨습니다. 자, 맨 위가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예요. 최근에 딱 봐도 차트상으로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 덕분에 우리가 2,900도 지금 이제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이 최근에 좀 약진하고 있는 바이오예요. 바이오가 확실히 지금 추세가 좋잖아요, 요즘에.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맨 아래가 이제 2차 전지인데 물론 반바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에 비해서 아직 뭐 추세가 조금 더딘 양상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군집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논리 이겁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자, 이 반바지 중에서 지금 이제 좀 늦게 도둑질 할 만한 녀석들이 반도체보다는 바이오나 2차 전지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바이오나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는 조금 기대 수익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시장의 어떤 순환매의 논리라든지 수급적인 논리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지금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저는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그러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 여전히 삼성전자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삼성전자를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비교군으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겠죠. 자, 아래는 하이닉스고 위엔 삼성전자예요. 뭐 단기적으로야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동조화되는 모습이지만 길게 보면은요 누가 더 늦게 배운 도둑질을 할까요? 그죠? 삼성전자.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향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올라올 것이고 물론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도 뭐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제가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은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편안하게 저가 매수를 지난 금요일에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은 여전히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투자의 맛을 처음 이제 시작한 6월 19일부터 최고 한 11%까지 올랐는데 그 뒤에 한 5%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거의 지난 금요일 하루에 나온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갔을 때 계속 올라가서 저거 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구간이 5%나 조정을 받아줬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입하기 좋은데 다만 이제 트럼프 후보의 피격 이런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IRA 수혜주 쪽은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또 뭐 역으로 보면은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또 반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뭐 조정받았다고 뭐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서 단가 관리를 하신다면은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뭐 계산을 해봤을 때 목표 단가로 뭐 8만 원대 초중반이라면은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10만 원을 향해 가는 그런 항해를 저는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전 탑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매운맛이겠지만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순한 맛으로 평가 주셨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대비해서 좀 덜 올라간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괜찮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삼성전자 순한 맛 주셨을 때 네. 6월 중순에 네. 샀으면 진짜 성적이 너무 좋을 텐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순한 맛으로 네. 이제 꼽아 주셨잖아요. 네, 네. 금요일에 네. 상한가 목전까지 날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슈 속에 급등이 나온 거긴 한데요. 네.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의 맛에서 이제 순한 맛, 보통 맛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나둘 이제 메워지고 있죠. 좋은 쪽으로, 그죠? 네.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바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중소형주 쪽의 어떤 테마군 이런 쪽을 저는 이제 힌트를 어디에 뒀냐면 결국에 이제 상반기에 소외됐던 쪽. 그런 쪽에서 이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로봇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은 모습을 예. 일찍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한번 점검할게요. 삼성전자가 저는 뭐 가장 탑픽이긴 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우리 투자의 맛에서 가장 맛집은 두산 로보틱스가 돼버렸네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난 거래일에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종목이 이제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장중에 약 19% 급등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이 이제 엔젤 로보틱스라고 이제 최근에 상장된 로봇주인데 이 녀석도 장중에 15%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이 급등의 배경에는 물론 이제 로봇주 전체 수급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일단 그 두산 밥켓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촉발이 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슈만 놓고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를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자, 로봇주는 지금 뭐든 간에 이제 재료로 태워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2차 전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도 칠레산 리튬에 IRA를 적용하겠다. 사실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과연 있을까 싶은 건데도 그걸 머금고서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섹터들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군집성을 보이면서 올라온다라는 그 사실의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산마켓이 이렇게나 오를 거야라는 그런 시각보다는 뭐든 간에 지금 로봇주가 뭔가 이슈에 반응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수급을 불러오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단기간에 너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제 전략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로봇주 전체에 지금 훈풍을 불어넣어준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하반기에 주도 테마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두산마켓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지만 그 외에도 이제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됐다고 이렇게 하는 소식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이런 성장주 쪽에 어쨌건 훈풍을 수급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로봇주는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로봇주가 이제 하나둘씩 이슈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 두산 로보틱스 순한 맛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순한 맛 아닌가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5조 원이 넘는 종목이 거의 단기간에 한 40% 급등을 했다. 아주 매콤하잖아요, 그죠? 우린 순한 맛에 접근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순할 때 사서 매울 때 판다라는 게 제 지론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일전에 이제 이 순할 때 접근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이 추세를 한번 즐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처음에 로봇주를 말씀드릴 때 이 가격대였거든요, 순한마. 근데 네. 이 가격대에 접근하신 분들은 이미 좀 수익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뭐 조금 더 뭐 익절가 정도 뭐 설정해가지고 뭐 접근한다, 뭐 이런 거 괜찮겠죠. 뭐 예를 들면 뭐 10만 원 정도 뭐 이탈한다 그러면 나 익절하겠다,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근데 신규로 지금 사도 됩니까 하는 분들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일단. 왜? 로봇주 전체에 대해서 저는 관점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물론 로봇주의 대장주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라는 논리였고, 그 대장주가 이렇게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는 2선, 3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제가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업종 대표주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줬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아직 좀 더디잖아요. 예, 그럼 이런 쪽,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렌시스 같은 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 관련 이슈가 있으면 또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미처 잡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이렌시스 뭐 하나 정도 더 순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뉴로메카는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나도 이슈만 재료만 있으면 튀어 올라가겠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나 이런 걸 접근했을 때 물론 처음에 대장주 쪽에 힌트를 잡고 접근하신 분들 이걸 누리셨겠죠. 하지만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은 굳이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아직도 순하고 슴슴한 종목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저는 기회를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덜 오른, 뭐 물론 정말 많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이렌시스 같은 네. 종목들로 이제 눈길을 줘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부장님, 게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프트업 상장 앞두고 우리가 한번 점검 들어갔었고, 네. 여전히 게임주는 좀 매력적이라고 바라보세요. 게임주도 이제 로봇주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하반기에 좀 이제 주도 테마로 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일단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시프트업이 뭐 고평가 상장 논란이다 말은 많았어요. 말은 많았는데 상장 후에 이제 며칠을 지켜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모가가 6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현재 주가 7만 원 위에서. 그러니까 고평가다 하는 그런 논란의 가격인 공모가 6만 원도 지금 상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물론 따상이나 따따상이다 하는 뭐 이런 어떤 뭐 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만 어쨌건 저는 시장에 무난하게 안착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녀석이 넷마블이거든요.
자, 넷마블이 지금 추세를 완전히 잡아가고 있네요. 제가 게임주 탑픽으로 넷마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볼 수 있는 비교군으로 NC소프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넷마블이 지금 NC소프트에 비해서는 추세가 훨씬 좋아요. 추세가 훨씬 좋은데 일단 시프트업이 지금 시장에 이렇게 안착했다는 평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게임주 쪽은 일단 이렇게 바닥에서 추세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다 보통 맛에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처럼 급등한 종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충분히 괜찮은 어떤 맛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전 게임주는 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NC소프트 그때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탄력적인 쪽이 넷마블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 장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점검을 한번 받아볼게요. 이번 주 전략 네. 2,900 코스피 돌파가 될 거라고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이제 2,900을 목전에 두고서 이제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는 뭐 고점론 얘기도 나오는데 아이고 뭐 미국 쪽은 고점론 얘기가 나와도 저는 뭐 10분 뭐 그럴 만도 하겠다 싶은데 우리 시장은 고점론이 뭐 나올 만한 저는 때가 아니라고 봐요. 아직 성에 너무 안 차죠. 예,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를 계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자금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이머징 쪽으로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 고점론에 대한 것은 그냥 가십으로 넘기시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 우리가 그 예측 못해요. 다 떠들어 맞게 돼 있어요. 네. 어차피 주식 들고 있으면 그거 못 피해요. 그러니까 그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대응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오늘장 뭐 어떻게 흘러갈지를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요즘에 판단이 안 서실 수 있어갖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본 전략을 통해서 하반기를 계속 꾸려나갈 생각이에요. 일단 여름엔 반바지 중심으로 대형주 쪽은 이렇게 좀 보셨으면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중소형 테마군에서 초과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대형주 쪽에는 그냥 반바지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중소형 테마군에서 무엇을 할지 플러스 네. 알파를 찾고 있는데, 현재로서 뭐 로봇 게임 이쪽이 조금 일단 유력해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후보군 시장에 따라서 뭐 유동적일 수 있는데, 뭐 신재생이나 뭐 이런 것들 상반기에 좀 소외되는 애들은 이제 다 후보군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바지 중심으로 이제 대형주 포트를 한 70%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뭐 로봇 게임 뭐 이제 기타 등등 해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트레이딩으로 한 30% 정도 이제 잡으시면 전 될 것 같은데, 자, 이걸 토대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뭐 이제 트럼프 수혜주 피해주 쪽이 극심하게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는 펀더멘털에 수렴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항상 그 가격을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반바지나 로봇 게임 신재생 이쪽은요, 현재로서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쪽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말씀을 이제 중기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이를테면은 이제 트럼프의 피격으로 인해서 IRA 수혜주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는 흔들릴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흔들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나 뭐 코덱스 반도체나 인덱스를 중심으로 전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막 급등하는 섹터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은 오늘 이제 쫓아가시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오늘 장을 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시장은 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슈가 흘러가는 대로 또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투자 점검, 그 전략들, 포트폴리오 전략들 저희가 챙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성우 부장 여기서 또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이슈의 맛,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